네, 그러면 저희 토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토픽은 한 방향, 연속적인 한 방향 통신이고요. 네, 이제 이 토픽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토픽은 단방향 통신이고, 그리고 퍼블리셔에서 뿌리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받는, 네,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퍼블리셔도 만들어야 되고 서브스크라이버도 만들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그 만드는 진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실제로 제가 그 가상 버추얼 박스에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패키지 생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WS는 워크스페이스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스라는 곳에 이제 캣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요 명령어는 이제 캣킨이라는 그 요거부터 설명드리겠네요. 네. 로스에서는 캣키린이라는 툴을 써요. 캣킨이라는 툴은 말 그대로, 음, 컴파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에서 토픽이라는 거를 CPP로 만들고, 그게 필요한 뭐 헤더 파일도 필요할 거고, 어떤 그 라이브러리도 필요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그 컴파일 된 거를 이제 로스가 알 수 있는 어느 공간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캣킨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캣킨 내에서 설정한 대로, 그러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그 코드만 써놓으면 그거를 알아서 이제 컴파일하고 뭐 어, 종속되는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네, 알아서 찾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뭐 다 그 최종적인 실행 파일, 그러니까 노드가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프로세스는 이제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로스 코어가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로스 런 실행을 했을 때 그걸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보관하는 뭐 이런 모든 그 패키지 생성 관련된 작업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캣킨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소스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작업해서 소스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스 폴더로 들어가서 캣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그러니까 패키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패키지의 이름은 로스 튜토리얼 토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행하는 이번 그 비교과에서 풀어보 진행하는, 또는 제가 주 교재로 책하고 있는 그 책에서 얘기하듯이 로스 튜토리얼에서 요 네 가지의 토픽이, 네 가지 메시지 통신에 따라서 토픽, 서비스, 액션, 그리고 뭐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메시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탠다드 메시지, 로스 CP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디펜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알아서 요 캣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라는 커맨드가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 cmakeList랑 package xml이라는 파일이랑 뭐 include 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줘요.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우선은 메시지 제너레이션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쓰는 거니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스탠다드 메시지를 또 쓴다는 얘기고, 그 로스 CPP는 우리가 주 언어로 그 C++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 로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로스 p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속 라이브러리를 다 바꿔서 그 패키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패키지를 만들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또 관련 필요한 CMake 리스트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 패키지 안에는 우리가 이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 어떤 패키지인지 뭐 이런 걸 써놓는 부분들이 있고, CMake 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 캐킨 툴한테, 내가 만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크리에이트 패키지로 만든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게 만들어진 거고, 요 안에 우리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채워 놓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패키지, .xml 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네, 우리가 뭐, 간편하게 gedit에서 그 파일 이름 쓰면 그 리눅스 상에서, 우분투 상에서 그 메모장 같은 그런 툴이 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XML 버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석세로 표현된 이런 문법이 XML입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 포맷은 뭐 버전 1이냐 2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2를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의 네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로스 튜토리얼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뭐 버전 관리를 해서 버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있고, 이건 어서 정보,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신 소윤석 박사님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고, 뭐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이런 또 이런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뭐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데 GitHub에 있는 레포지터리 주소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 관리 그런 거를 위해서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뭐 뒤에 여기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보시면 빌드 툴에 우리가 키킨이라는 걸 쓴다는 거고, 그리고 뭐 CPP가 필요하고 스탠다드 메시지가 필요하고 메시지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요 커맨드 라인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내용이 설정이 되고, 우리가 뭐 이런 어서 정보들이나 뭐 디스크립션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버전이 이제 두 가지의 버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버전 2입니다. 그래서 버전 2의 내용이 뭔가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고, 그래서 버전 2를 쓴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빌드 설정 파일입니다. CMake 리스트. CMake 리스트도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놓은 거죠. 우리 상황에 맞게. 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 CMake, CMake가 컴파일을 해준 종합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Make 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캐킨 툴의 뭐 미니멈 버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아까도 말했던 패키지 이름을 같이 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find 패키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 topic 이라는 로스 튜토리얼 topic 이라는 패키지를 만들 때 필요한 의존성 패키지.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메시지 제너레이션, 스탠다드 메시지, 그리고 로스 CPP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킨이 요구하는 서브 의존성 패키지가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선언, 이 부분도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말 그대로 우리가 메시지 통신을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설정 내용이 message tutorial.ms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뒤에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컴파일러한테 add message 파일 해가지고 내가 이 파일을 사용을 할 거다. 뭐 그래서 관련 처리를 해라 하는 식으로 알려주는 메시지 선언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의존성 메시지를 설정하는 옵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탠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에러가 난다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 적어두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캐킨 패키지한테 그때 뭐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디펜던트가 이제 의존성 패키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탠다드 메시지랑 DPP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런 앞으로 설명드릴 4가지 메시지 통신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이름이나 뭐 의존성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고 보시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차차 이제 쓰면서 알아가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로스라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가 되게 거대한 어, 툴인데 거대한 도구인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하나씩 하나씩을 다 이해하시면서 이 툴을 쓰는 거는 네,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비추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설명선에서 넘어가고 실제로 쓰시면서 하나씩 더 알아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더 알아가는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런 걸 하다가 에러가 나면 여러분들이 그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뭐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가서 물어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처음에 이 로스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 토픽이라는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각 기능에 대해서 그 여기에서 주석 처리된 것처럼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 정도면 저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실제로 쓰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앞에 요 CMake 리스트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여기는 include 파일에 폴더가 얘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중괄호로 묶여져 있고, 그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 설정 변수라고 하죠. 네, 윈도우 설정 변수처럼 어떤 식으로든 설정이 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치되는 컴퓨터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것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변수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토픽을 메시지 통신을 쓰기 위해서는 퍼블리셔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가 필요하죠. 두 개 다 노드고 실제로는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설명을 여기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두 개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름만 바뀌고 몇 가지 이름만 바뀌는데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add executable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거의 이름인 그 노드 이름이 되겠죠. topic publisher 그리고 요거에 대한 소스 코드는 현재 워킹 스페이스 WS 폴더 안에 밑에 소스에 topic publisher cpp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dd dependency는 이 실행 파일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실행 파일 topic publisher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로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그 파일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타겟 링크 라이브러리도 뭐 약간 그거의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 똑같이 서브스크라이버도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이름만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이 topic subscriber고 그거에 대한 소스가 CRC가 우리가 보통 소스를 줄여서 이렇게 CRC라고 얘기해요. CRC 폴더 안에 topic subscriber.cpp라는 소스 코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dependency, topic subscriber dependency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픽은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체크인 툴한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CMake 리스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dd message file. 그러니까 이 message tutorial.msg에다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쓸 건지를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요 CMake 리스트에 놓고선 나중에 컴파일 할 때 써라. 이런 얘기가 요 부문이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든 폴더, 로스 튜토리얼 토픽 안에 메시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메시지 안에 이제 우리가 쓸 메시지 튜토리얼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G에디트에다가 어떤 파일을 네임을 넣으면 그 파일 네임도 우리가 에디트 하거나 만약 없을 경우는 새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튜토리얼.msg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두 라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time이라는 거는 변수의 형태, 시간을 뭐 나타내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은 스탬프. 그리고 또 하나가 인티저 32. 그러니까 인티저는 정수고요. 32는 32비트짜리 정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가 32비트라는 거는 2의 32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정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네, 컴퓨터 구조론이나 뭐 기초 전산 프로그래밍 할 때 배우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네, 범위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보통은, 2의 16승, 음수는 그렇게 되고, 뭐 양수는, 그리고 음수는 2의, 마이너스 2의, 16승, 빼기 1, 뭐, 이렇게 그 범위 내에 있는 값을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8이다. 그러면, 128에서 마이너스 127까지를 표현하는 네,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2비트 인티저 변수라는 거고 이름은 데이터라는 걸로 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로스에서 제공되는 메시지 타입은 이거 두 개 쓰는 거 이외에도 뭐 bool 이거는 0, 1 또는 true, false 그 인티저 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 30 플로트는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 그리고 duration은 이제 기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기본 타입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커먼 메시지라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베타 3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XYG라는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메시지에서는 요 두 개를 쓴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우선 처음에 만들 코드는 이제 publisher node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d executable의 topic publisher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거의 소스 코드가 이제 소스라는 폴더 밑에 topic publisher.cpp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폴더로 이동을 해서 네, 그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새로 그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 소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스 부분에 이제 처음에 두 개 이제 include.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나 C 언어에 대해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로스의 기본 헤더, 이런 형태의 로스 헤더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메시지 튜토리얼 헤더 파일이라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메시지 타임하고 인티저 이런 변수에 대한 그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헤더 파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아까 메시지 파일을 애드하면 그 메시지 파일을 읽고선 로스에 맞게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하는 거고 이제 요 메인 메인 펑션을 시작을 저희가 하는 거죠. 함수를. 그래서 요 안에는 뭐 노드명을 이제 로스 초기화 같은 거죠. 노드명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픽 퍼블리셔라고 이름을 선언을 해주고 이 프로세서가 실행이 되면 이 프로세스의 노드 이름은 토픽 퍼블리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로스 코어랑 이제 통신을 해야죠. 어떤 것들이. 그래서 그 통신을 하기 위한 그 로스라는 큰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노드 핸들이라는 아마 클래스 거예요. 클래스인 NH를 선언하는. 그리고 요 노드 핸들이 하는 거는 로스 시스템과 통신을 해주는 그런 함수, 변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클래스가 퍼블리셔죠. 그래서 로스에서 제공되는 퍼블리셔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로스 튜토리얼 퍼블리셔의 그냥 약자로 이런 변수 클래스를 하나 인스턴트라고 얘기하는데 생성을 합니다. 그거의 내용을 이제 여기 보시면 되어 있는데 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아까 NH 요 로스 통신 시스템과 통신을 위한 노드 핸들이죠. 요 핸들에 advertise 뭐 advertise는 보통 광고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뭐 등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지금 이 노드에서 퍼블리셔를 하는데 그걸 등록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등록하는 안에 내용이 이제 그 로스 튜토리얼 토픽에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메시지 튜토리얼이라는 형태로 네, 그 선언을 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 토픽의 명이 이제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 이렇게 뜨고 요거를 이제 그 이전에 잠깐 그 그래프 RQT 그래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보여드렸는데 그 토픽이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왔다 갔다 가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 가운데 들어가는 이름이 요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타임 스탬프랑 그 인티저 32의 그 데이터라는 이런 메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퍼블리셔를 여기서 등록을 하고 선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큐 사이즈, 뭐 이 메시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건지 뭐 이런 거를 뭐 100으로 설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퍼블리셔를 만들었고 그리고 루프 주기를 여기 보시면 레이트는 이제 루프 주기를 설정하는 건데 루프 주기를 10으로 얘기한 거는 10Hz 그러니까 0.1초 단위로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죠. 예, 그런 구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언한 메시지 형태의 하나의 인스턴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는 거고 여기 메시지에 사용될 변수 그냥 초기화하는 카운트라는 거를 영어로 초기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리턴 전까지 요 구문이 while 구문이라고 해서 계속 도는 거죠. 보통 이 while 구문 안에 1을 넣으면 무한 루프라고 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도는 루프인데 그 로스 콤마 OK라는 거는 그 로스 코어나 뭐 로스 상태에서 그 지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돌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 로스 코어가 만약에 끊긴다거나 뭐 이런 다른 형태로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이 구문을 이제 탈출해서 나가라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로스 OK라는 로스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체크하면서 이 while 구문을 계속 돌라는 형태의 그 명령어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앞에서도 설정해서 메시지에는 스탬프랑 데이트 두 개가 있죠. 그 메시지 스탬프에는 이제 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머 그 중에서 나오는 이제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값을 이 스탬프에 놓는 거고 카운트는 여기서 카운트 계속 증가하니까 요 while 구문을 계속 돌면서 카운트가 증가되는 거를 데이터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 인포라는 요 대문자는 이제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퍼블리셔를 실행을 하면 네,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어떤 게 그 퍼블리셔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디버깅이나 아니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인포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양자로 그 정보를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 뭐 로스 디버그, 뭐 로스 포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포는 그냥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그 스탬프가 가지고 있는 세컨드, 그리고 그 n 세컨드는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그 더 세부적인 데이터 같은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러니까 출력하라는, 네, 그런 거고, 현재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거고, 그리고 요 로스 튜토리얼 퍼브 이제 앞에서, 예, 여기서 구현한 이 변수죠. 요 변수를 통해서 퍼블리시, 이 메시지, 이 업데이트한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브한테 보내라.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립을 하는 이유는 요 while을 이 슬립이나 이런 구문 없이 계속 돌면 모든 리소스가 요 부문 안에 다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업하는 환경에서는 이 슬립이라는 명령어를 주면서 나는 이제 잠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 while 구문에서 나는 잠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일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프 레이트 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루프 레이트 슬립을 우리가 설정을 했죠. 그리고 C페리츠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슬립이 의미하는 거는 이 설정한 10Hz 주기로 정도에 나는 쉬겠다. 그리고 다시 10Hz, 그러니까 0.1초가 지나면 다시 나는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라는 개념이 멀티스레드나 이런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카운트를 증가를 해서 다시 while 구문을 돌아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 노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dd executable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 make list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topic, subscriber로 이름이 되어 있고, 네, 소스는 이렇게 cpp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렉토리로 가서 우리가 그 cpp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요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그 cpp 안에 있는 내용인데, subscriber cpp. 뭐 처음에 두 헤더 파일을, 네, 쓰는 거는 이제 퍼블리셔랑 똑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다른 점이 나오는데, 콜백 함수를 선언합니다. 메시지 콜백 함수를 이제 밑에 설정을 하는데,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 퍼블리셔가 그 서브스크라이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들이 로스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정해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나타내는 게 이 콜백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그 함수 구문이 이런 식으로 로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의해서 쓴 거고,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패키지 네임에서 선언된 것처럼 패키지 로스 튜토리얼 터픽이라는 패키지 안에 메시지 튜토리얼은 메시지 형태로 저희가 선언을 했죠. 이 헤더 파일에 있을 거고, 이 안에 보시면 그 메시지, 이게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는 포인터, 컨스턴트 포인터, ptr 포인터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요 업스트로피라고 하나요? 요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의미하는 게, C++에서는 포인터를 변수 이름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그 레퍼런스 형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면 요 안에 이제 매개 변수? 네, 전달해주는 요 매개 변수로 MSG를 받고, 그 MSG 내용에는 이제 퍼블리셔가 보내온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는 이제 MSG, 죄송해요. 이게 포인터로 받는 거네요. 화살표시가 있는 거는 포인터로 받는 겁니다. 네. 메시지 안에
스탬프에 이제 세컨드가 있을 거고 나노 세컨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받은 거를 이제 리시브 메시지로 해서 이렇게 로스 인포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메시지 콜백 함수입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받은 내용을 이제 그냥 화면에 뿌려주는 게 단데 뭐 실제로 이 받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이 콜백 함수 안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subscriber의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인 함수 안에는 이제 그 퍼블리셔랑 똑같이 그 int 함수가 있어서 이제 로스 int initialization 초기화를 하는 거고 초기화 이름이 topic subscriber가 되는 거고 또 이 노드를 하나 변수를 어, 선언을 해서 여기 보시면 그 로스 subscriber라고 이 로스 튜토리얼 서브라는 변수 인스턴스 안에 이제 그 노드를 이용해서 subscribe 하는 그 로스 튜토리얼 메시지라는 그 토픽을 subscribe 하는 형태로 선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주기는 그러니까 q 사이즈 그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만약에 100으로 하면 내가 어떤 일을 못하고 있을 때 100개가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이 큐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큐 사이즈가 100개인데 그 내가 일을 처리하지 못한 동안에 뭐 150개가 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 50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큐가 의미하는 거고 이 100개의 큐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 콜백 함수로서 아까 앞에서 선언한 메시지 콜백 함수라는 걸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 스핀. 이 로스 스핀이 하는 게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요 스핀 함수 안에는 이제 로스가 정의한 여러 가지 어, 기능들을 하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받게 되면 받은 거를 다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메시지 콜백 함수를 불러주는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거는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보셨던 while 구문에 뭐 sleep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선언이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스핀이라는 걸 함수로 하면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앞에서 선언한 콜백 함수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를 이제 코드를 만들었고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빌드를 해야죠. 그 컴파일을 한다고 하고 얘기하는데 빌드 명령은 이제 우선 캣킨 폴더 우리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가서 캣킨 메이크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선언했던 cmakelist.txt 파일하고 패키지 msl 파일하고 그리고 메시지 파일 그리고 소스 코드 두 개 생성한 거 그거를 가지고 알아서 이제 컴파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빌드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실행 파일 두 개가 나오겠죠. 퍼블리셔 노드, subscribe 노드.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이게 요 캣킨 메이크라는 실행으로 모든 게 실행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선은 소스 코드는 아까 소스 폴더 밑에 토픽 밑에 소스 코드라고 되는 곳에 있고 또 메시지 파일은 그 소스 밑에 로스 토토리얼 토픽 밑에 메시지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빌드가 되면 요 밑에 그 소스 말고 빌드나 디벨롭 폴더가 생성되는데 그 폴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빌드에서는 이제 사용이 설정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디벨롭 앱의 라이브러리에는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고 include 파일에는 메시지 헤더로 아까 저희가 메시지 헤더를 확장자를 msg로 했죠. 그 파일을 이용한 .h 헤더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 캣킨 메이크 빌드를 통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 로스런을 통해서 지금 요 구문은 퍼블리셔, 메시지를 샌드하죠. 그 메시지 샌드 보면 위에는 세컨드, 밑에는 나노 세컨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카운트, 계속 0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내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픽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네, 로스 튜토리얼 토픽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실행시키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받겠죠? 받은 메시지를 계속 뿌려주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우선 퍼블리셔가 실행된 다음에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겠죠. 근데 요 그 퍼블리셔는 계속 while 구문을 돌면서 10Hz라는 주기마다 카운트를 계속 올려요. 그리고 Q는 100개뿐이 없어요. 근데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실행하기 전에 뭐 퍼블리셔가 막 실행을 해서 이제 카운트를 증가를 했으니까 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실행할 당시에는 앞에 데이터를 읽겠죠. 네, 그래서 바로 시작했을 때 이제 0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이메일 값부터 나오는 거고 이런 걸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탑 서브스크리퍼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네 일단 퍼블리셔를 실행하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도 요 명령어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그 실행 로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퍼블리셔 하나의 서브스크라이버 그리고 토픽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합쳐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픽은 센서 정보로 많이 쓰는데 센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네, 알려주는 게 이제 로스 토픽 리스트로 하고 하면 지금 로스 코어에 등록되어 있는 토픽들이 쭈루루 나오는 거고 그 에코 뒤에 그 토픽 이름을 정의하면 그 토픽에서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그 RQT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퍼블리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그 C make list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고 서브스크라이버의 이름 이거는 코드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노드 이름 정할 때 보시면 그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이 소스 코드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드들이 이제 GitHub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맨드를 통해서 GitHub,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겠죠. GitHub가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체크인 메이크를 하면 빌드가 되고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맨 처음에 이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 컴파일 할 때 순서가 뭐 저희는 토픽 뭐 서비스 뭐 액션 이렇게 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픽 먼저 컴파일하고 그다음 서비스 컴파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버추얼 박스 안에서 이제 여기 지금 했던 내용들을 실습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